나는 그냥 도와준 건데 자식한테 돈 보냈다가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족 간 증여세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식에게 돈을 보내주는 부모의 마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이런 따뜻한 마음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정자 씨, 72세입니다. 지난해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애가 결혼하는데 보탬 되라고 보낸 거예요. 세금 같은 건 생각도 못했는데요 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2달 후 세무서로부터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로 약 8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니, 우리 자식인데 돈 좀 도와준 게 뭐가 잘못이냐며 당황했지만 세금은 감정이 아닌 법으로 판단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세무상 가족이라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을 주고받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김정자 씨의 경우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5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특별히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2025년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어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의 추적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과거 세무조사 사례와 금융거래, 빅데이터를 학습해 가족 간 자금 이동 패턴을 이상 징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히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소액 반복 이체까지 감시받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연계를 통해 5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보내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답은 아니오입니다. 증여세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10년 누적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하루에 6천만 원을 보냈다면 5천만 원 한도를 넘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생활비로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비라고 주장하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무조사 시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한도를 반드시 지키세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한도는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므로 부모가 모두 살아있다면 자녀 한 명당 총 1억 원까지 10년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 내역을 반드시 남기세요. 전세 계약서, 학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등 실제 사용했다는 증거를 보관하세요. 단순히 통장에 넣어두기만 한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미리 신고하세요. 요즘은 홈택스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증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리 신고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어도 더 안전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심하지 말고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무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돈을 보낸 후에는 실제 용도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시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0대 박모 씨는 세 자녀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보냈는데 한 명당 5천만 원 한도 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 60대 이모 씨는 아들에게 작년에 3천만 원, 올해 4천만 원을 보냈는데 올해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10년 누적으로 계산되어 7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사면서 부모가 1억 원을 지원했다면 5천만 원을 초과한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자금 출처 증명서류 등을 모두 준비해둬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 역시 동일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에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할 때는 외환거래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하며 이 기록들이 모두 세무당국에 전달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준비해야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시고 그 이상의 금액을 주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선물이 세금 부담으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사랑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어르신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식에게 돈 보내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영상. 지금 여러분이 본 이 영상이 가족 모두를 지켜주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